야, 김수진, 이게 뭐야? 박 부장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입비서 김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워 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실수였어요. 실수! 너 같은 애가 우리 회사에서 일할 자격이나 있어? 대체 어떻게 면접을 통과한 거야? 주변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나서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꽝! 건물 1층 로비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곧이어 비명소리와 함께 여기 대표 누구야?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 순간 도움의 손길이 나타난다면?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한 직장 갑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보여줄 차례였거든요.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통쾌한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산업본사 7층 총무팀 사무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의 바쁜 출근길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윤정혜 과장은 늘 그랬듯 정확히 8시 30분에 출근했습니다. 38세 그녀는 회사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조용한 직원으로 통했어요. 정혜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입비서 김수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26세의 수진은 입사한 지 이제 겨우 한 달, 아직 모든 게 서툴고 긴장되는 새내기였죠. 수진 씨, 일찍 왔네요. 오늘 박 부장님 일정 준비는 다 됐어요? 네. 어제 밤늦게까지 정리했어요. 그런데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박 부장님이 너무 무서워요. 어제도 제가 복사기 사용법을 몰라서 물어봤더니 이런 것도 모르냐고. 정혜는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신입 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하지만 정혜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 부장의 갑질이 최근 들어 더 심해진 것 같았거든요. 정혜야, 너 좀 이상하지 않아? 동료인 최 대리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뭐가요? 아니, 너 회사 다닌 지 5년 됐잖아? 그런데 한 번도 화내는 걸 본 적이 없네. 박 부장이 아무리 갑질을 해도 말이야. 정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정혜 과장, 내 사무실로 와. 박 부장의 부름에 정혜는 생각을 멈췄습니다. 박 부장의 사무실은 늘 담배 냄새와 커피 향이 뒤섞여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박 부장은 회사에서 악명 높은 꼰대로 유명했습니다. 앉아, 오늘 신입비서 교육은 내가 맡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박 부장이 의자를 뒤로 젖히며 정혜를 쳐다봤어요. 너 요즘 그 신입비서를 너무 감싸는 거 아니야? 직장 생활이 만만해 보이게 하면 안 돼. 정혜 눈에 잠깐 차가운 빛이 스쳤지만 곧 평소의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 씨가 아직 적응 기간이라서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적응? 요즘 애들은 다 이래. 한번 봐주면 계속 봐달라고 하고. 박 부장이 책상을 탁 치며 일어났어요. 알았어, 알았어. 어쨌든 오늘 계약서 정리하는 거 실수 없게 해. 특히 3층 창고 관련 서류들 말이야. 정혜의 귀가 번뜩했습니다. 3층 창고, 최근 들어 박 부장이 자주 언급하는 곳이었어요. 3층 창고요? 거긴 사용하지 않는 곳 아닌가요? 그건 그냥 정리 차원에서 하는 거야.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박 부장의 목소리에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정혜가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정혜야. 네. 혹시 누가 3층 창고에 대해 물어보면 그냥 모른다고 해. 알겠지?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론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정혜는 수진이 또 다른 직원에게 혼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김 대리님, 죄송해요. 다음엔 꼭. 아이고, 신입이 이것도 못해?
이래서 요즘 애들은 안 된다니까. 정혜는 참지 못하고 다가갔습니다. 김 대리님, 제가 수진 씨한테 제대로 가르쳐 줄게요. 정혜 과장님이 그래 주시면 고맙죠. 전 회의 가봐야 해서 김 대리가 떠나자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과장님, 저 정말 회사 생활 할 수 있을까요? 정혜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예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군대에서 처음 후임들을 맡았을 때의 기억, 어린 부하들이 훈련에 적응하지 못해 울던 모습, 수진 씨,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엔 다 힘들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건물 아래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쾅쾅. 1층 로비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에 사무실 전체가 술렁였어요. 뭐야, 저 소리? 공사라도 하나? 직원들이 창문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본능적으로 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어요. 저런 소리는 평범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으악! 이번엔 명백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분, 모두 자리로 돌아가세요. 정혜가 침착하게 말했지만 직원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정혜 과장님, 저 소리 좀 이상하지 않아요? 수진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경비원 김 씨가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1층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김 씨,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정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검은 정장 입은 남자들이 대여섯 명 들어와서는 로비를 점거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막고 뭐라고? 박 부장이 사무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함보다는 두려움이 역력했어요. 박 부장님 아시는 분들인가요? 최 대리가 물었지만 박 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모두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박 부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혜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윙!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사무실이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으악! 여직원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고 곧이어 비상등이 켜졌어요. 붉은 비상등 불빛 아래 정혜의 실루엣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회사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깨는 쭉 펴지고 시선은 날카로웠으며 온몸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진 씨, 제 뒤로 오세요. 네, 과장님? 지금 당장요. 정혜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어요. 그때 계단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면서 검은 정장의 남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어요. 우리가 찾는 사람이 2층에 있을 텐데요. 박 부장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혜와 검은 정장 남자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남자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설마 정혜 중령님? 사무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중령님?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검은 정장의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을 잘못 봤나 봅니다. 하지만 정혜는 그 남자를 알아봤어요. 최동철, 10년 전 특수부대에서 자신의 부하였던. 여러분, 우리는 단지 몇 가지 확인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금방 끝날 거예요. 동철이 다시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의 뒤로 보이는 동료들의 모습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뭘 확인하신다는 거죠? 박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부장님이시죠? 잠깐 이야기 좀 나눠야겠습니다. 동철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기운이 섞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모르신다고요? 3층 창고 일도 모르신다는 건가요? 그 말에 박 부장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수진의 손목을 잡았어요. 군대에서 익힌 비상신호였습니다. 위험하니까 내 말을 따라. 다행히 수진은 직감적으로 알아채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부장님, 우리 사무실에서 나가서 이야기하시죠. 동철이 한 걸음 다가서자 박 부장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안 돼요. 전 정말 아무것도. 박 부장님, 정혜가 갑자기 일어서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회사 규정상 외부인과의 면담은 반드시 총무팀과장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철이 정혜를 쳐다봤어요. 둘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과장님, 이건 사적인 일이라서요. 그래도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규정은 지켜야죠. 정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녀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동철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과거의 상관이었던 정혜 앞에서 강압적으로 나올 수는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도 함께 오시죠. 잠깐요. 정혜가 책상 서랍을 열며 뭔가를 꺼냈어요. 다른 직원들 눈에는 그냥 볼펜처럼 보였지만 동철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전술용 펜, 부대에서만 사용하는 특수 장비였어요. 수진 씨, 혹시 모르니까 경찰서에 신고 준비해 두세요. 정혜가 수진에게 작게 귓속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아무 일도. 만약 20분 내에 우리가 안 올라오면 즉시 신고하세요. 수진은 정혜의 진지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층 복도는 평소보다 훨씬 을씨년스러웠어요. 형광등 몇 개가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3층 창고군요. 동철이 낡은 철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박 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서류 정리만 했을 뿐이에요. 서류 정리요? 동철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이 서류들도 단순 정리였던 건가요? 그가 봉투에서 꺼낸 건 회사 계약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혜의 날카로운 눈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이건 가짜 계약서네요. 정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박 부장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도장 위치가 잘못됐고 용지도 회사 규격이 아니에요. 회사 서류를 5년간 다뤄본 제가 단언하는데 이건 위조된 거예요. 정혜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 내용, 3층 창고를 외부 업체에 임대한다는 내용인데 우리 회사는 창고 임대 사업을 하지 않아요. 동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혜. 아니, 과장님은 참 눈이 좋으시네요. 최동철 씨, 당신 목적이 뭐죠? 정혜가 드디어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박 부장이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서로 아시는 분들인가요? 예전에 잠깐 알았던 사이죠. 동철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혜 중령님께는 목숨을 빚진 사이기도 하고요. 중령이라고? 박 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 정혜 과장님이 중령이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박 부장님은 정말 모르셨군요. 동철이 정혜를 쳐다봤어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분은 707 특수부대의 중령이었습니다. 그것도 여군으로는 최고 계급까지 올라간 전설 같은 분이죠. 박 부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평소 조용하고 순종적이라고 생각했던 정혜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니. 동철아, 그때 얘기는 그만하자. 정혜의 목소리에는 과거를 묻어두고 싶어하는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중령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누가 당신들을 보냈죠? 정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동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 회장님입니다. 김 회장? 박 부장이 놀라 되물었어요. 우리 회사 김 회장님 말인가요? 네, 대한산업 김철민 회장님이시죠. 박 부장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사라졌어요. 그분이 왜? 박 부장님, 당신이 3층 창고에서 몰래 빼돌린 물건들 때문입니다. 동철의 말에 박 부장은 주저앉을 뻔했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정말로. 누가 시켰는데요? 정혜가 박 부장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어요. 그건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저는 죽어요. 그때 갑자기 창고 문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투둑, 투둑. 마치 뭔가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박 부장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설마 그게 벌써. 박 부장님, 뭘 아시는 거 맞죠? 정혜가 박 부장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바로 그 순간 창고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자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어둠 속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동철이 손전등을 켜자 창고 안 전체가 드러났어요.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 곳곳에 금속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들에서 검은 액체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박 부장님, 이게 대체 뭡니까? 정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그냥 상자들을 옮기라고 해서. 박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동철이 상자 하나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각종 화학 폐기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불법 폐기물 저장소잖아요. 뭐라고? 정혜가 급히 다가가서 확인했어요. 상자마다 위험물질 표시가 되어 있었고 일부는 방사능 마크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박 부장님, 이런 위험한 물질을 회사 건물에 저장했다는 건가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누가 시켰냐고요? 정혜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그 순간 5년 전 특수부대 중령의 카리스마가 완전히 되살아났습니다. 박 부장은 그 기세에 눌려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이 전무님이세요. 회사 이 전무님이 시켰어요. 이 전무? 동철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경호 전무님 말인가요? 하지만 그분은 3개월 전에 사표 내고 사라지셨는데. 그래서 더 문제예요. 박 부장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전무님이 사라지기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절대 이 일을 발설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만약 누군가 찾아오면 모른다고 하라고. 정혜는 점점 상황을 파악해가고 있었어요. 그럼 김 회장님은 이 사실을 모르시겠네요? 네, 아마도 이 전무님이 비밀리에 진행한 일이니까요. 동철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럼 제가 회장님께 보고를. 잠깐요. 정혜가 동철의 손을 잡았어요. 이거 보세요. 정혜가 가리킨 곳에는 또 다른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서류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외 수출 계약서 북한으로. 동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폐기물 저장이 아니라 밀수였구나. 정혜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박 부장님, 혹시 이 전무님이 다른 곳에도 이런 창고를 만들어 놨나요? 그건 저도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다른 지점에도.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탁, 탁, 탁. 여러 명이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동철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중령님, 저희가 온 게 아니에요. 정혜는 즉시 전투태세로 돌아섰어요.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상황들이 빠르게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님, 지금 당장 수진 씨한테 전화하세요.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하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요. 정혜의 명령조 목소리에 박 부장은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 씨, 지금 즉시 소방서와 경찰에 신고해요. 화학 폐기물 누출 사고라고 하시고. 그때 계단 입구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이번엔 동철의 일행과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일어난 일은 모두 잊으셔야겠네요. 정혜와 동철이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위험한 상황이 시작됐구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은 양복의 남자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일어난 일은 모두 잊으셔야겠네요. 정혜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동철과는 다른 조직,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신들 누구죠? 정혜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발은 이미 전투 자세로 벌어져 있었어요. 후후, 자세한 건 몰라도 되고요. 남자가 손톱을 보며 말했어요. 그냥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남자의 뒤로 5-6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더 올라왔어요. 이번엔 정말 전형적인 조폭의 모습이었습니다. 형님, 저 여자 표정 좀 보세요. 그중 하나가 정혜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완전 까불고 있어요. 한번 혼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동철이 정혜 앞으로 살짝 나서며 작게 속삭였어요. 중령님, 이 사람들은 저희와 다른 조직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야, 거기 수군거리는 놈. 검은 양복 남자가 동철을 노려봤어요. 내 놈들은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설마 우리 일을 가로채려고? 아니에요, 형님. 저희는 그냥 회장님 심부름으로. 회장님?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어느 회장님 말이야? 김철민 회장님? 동철이 움찔했어요. 그렇습니다. 크크크, 재미있네.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김 회장님은 지금 골프장에 계시는데 무슨 심부름을 시켰다는 거야? 동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아? 김 회장님 스케줄은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어. 검은 양복 남자가 박 부장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박 부장님, 이 전무님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죠? 그게 박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특히 회사 사람들한테는 절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뭐죠?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혹시 누군가한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박 부장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죠? 남자가 정혜와 동철을 번갈아 가리켰어요.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우연히. 그때 정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부장님. 정혜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했어요. 지금까지 어떤 협박을 받으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뭐? 검은 양복 남자가 정혜를 빤히 쳐다봤어요. 아가씨는 대체 누구세요? 왜 끼어들어요? 회사 총무팀 과장 윤정혜입니다. 정혜는 침착하게 명함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직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라고? 남자가 크게 웃었어요. 아가씨, 세상 돌아가는 거 몰라요? 의무 타령하다가 다치는 수가 있어요. 다친다고요? 정혜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누가 누구를 다치게 한다는 건가요? 이 여자 기가 세네. 조폭 중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형님, 저런 애들은 한번 혼내줘야 정신 차려요. 맞아. 요즘 여자들은 너무 까불어. 또 다른 조폭이 동조했어요. 특히 회사 다니는 여자들 말이야.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정혜는 그들이 말을 듣고 있었지만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차분해져 갔습니다. 동철이 불안한 기색으로 말했어요. 형님들, 이분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뭐? 너 지금 우리한테 명령해? 검은 양복 남자의 목소리가 험악해졌어요. 명령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동철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냥 회사 과장 아니야? 뭐 대단한 거라도 있어? 707 특수부대 출신 중령입니다.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조폭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707? 설마 그 유명한 707? 네, 바로 그 707 특수부대입니다. 동철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검은 양복 남자가 정혜를 다시 쳐다봤어요. 이번엔 조금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회사원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래층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위잉 위잉. 검은 양복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젠장, 경찰이 벌써 왔네. 위잉 위잉.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검은 양복 남자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야, 빨리 정리해. 그가 부하들에게 소리쳤어요. 창고 안에 있는 거 다 치워. 형님, 시간이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화학물질들 들키면 우리 다 죽어요. 조폭들이 허둥대며 창고로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그 많은 폐기물을 몇 분 안에 치울 수는 없었습니다.
박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 부장님, 진실을 말할 마지막 기회예요. 정혜가 박 부장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경찰이 올라오기 전에 모든 걸 털어놓으세요. 하지만 말하면 저는, 안 말하면 더 큰일 나요. 그때 동철이 정혜에게 다가왔어요. 중령님,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저희는 원래 김 회장님 편이에요. 이 사람들과는 다르거든요. 동철이 검은 양복 남자들을 가리켰어요. 사실 저희가 온 이유도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김 회장님이 최근에 이상한 소문을 들으셨대요. 회사에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정혜의 눈이 번뜩했어요. 그래서 확인하러 오신 거군요. 네, 그런데 이렇게 큰 일일 줄은 몰랐어요. 검은 양복 남자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야, 너희들 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형님, 이제 그만하세요. 동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찰도 왔고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어요. 이 새끼가. 검은 양복 남자가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탁! 정혜가 번개처럼 움직여 남자의 손목을 잡았어요. 완벽한 관절기였습니다.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조용히 하세요. 정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기술은 완벽했어요. 지금 이 건물에는 무고한 직원들이 있어요. 다른 조폭들이 달려들려고 했지만 동철의 부하들이 막아섰어요.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형님들, 그냥 포기하세요. 동철이 말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입니다. 모두 손들어. 마침내 경찰이 3층까지 올라온 것이었어요. 박 부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하지만 정혜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경찰이 너무 빨리 정확한 위치를 찾아온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3층 창고를 바로 찾아왔지? 정혜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계단에서 나타난 건 경찰복을 입은 남자들이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는데 목소리가 낯익었어요. 정혜가 그를 자세히 쳐다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무님? 박 부장이 뒤늦게 알아보고 소리쳤어요. 이전무님이 왜 여기에? 이경호 전무가 경찰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 내가 뭐라고 했지? 이전무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무님, 저는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여기 있어? 이전무가 정혜와 동철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동철이 놀라며 말했어요. 잠깐, 경찰이 아니시잖아요? 당연히 경찰이 아니지. 이전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진짜 경찰은 아직 1층에서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발이 묶여 있어. 정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일부러 엘리베이터를 고장 내신 건가요? 영리하네, 윤 과장. 이전무가 정혜를 쳐다봤어요. 자네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구나. 이전무님,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정혜가 침착하게 말했지만 온몸이 긴장 상태였어요. 설명? 이전무가 경찰복 모자를 벗으며 말했어요. 뭘 설명해? 자네들이 다 봤잖아. 그의 뒤로 가짜 경찰복을 입은 사람들이 더 나타났어요. 이들은 검은 양복 조폭들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박 부장, 정말 실망이야. 이전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3개월 동안 입 다물고 있으라고 했는데 고작 이것도 못 지켜? 전무님, 저는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박 부장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냥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우연히? 이전무가 정혜를 쳐다봤어요. 특수부대 출신이 우연히 여기까지 왔다고? 말이 되나? 정혜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전무가 자신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언제부터 아셨죠? 자네가 입사할 때부터. 이전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707 특수부대 출신이 갑자기 회사에 들어온다? 당연히 의심스럽지.
그럼 처음부터 저를 감시하고 계셨군요. 감시라기보다는 주의 깊게 지켜봤다고 해야겠네. 이 전무가 한 걸음 다가섰어요. 그런데 왜 하필 오늘 여기까지 온 건가? 동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건 저희 때문입니다. 김 회장님이 보내서. 김 회장님? 이 전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김 회장님이 뭘 아신다는 거지? 전부는 아니지만 회사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으셨대요. 이 전무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 늙은이가 결국 눈치챈 건가? 그때 검은 양복 남자가 이 전무에게 다가갔어요. 전무님,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을 조용히 처리해야지. 이 전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원래 계획대로. 잠깐요. 정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무슨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무고한 사람들? 이 전무가 크게 웃었어요. 자네가 무고하다고? 특수부대에서 뭘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정혜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어요. 그건 과거 일이에요. 과거?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전무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중요한 건 자네가 지금도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지. 박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무님, 정혜 과장님은 착한 사람이에요.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도와줬다고? 이 전무가 박 부장을 쳐다봤어요. 자네도 참 순진하네. 특수부대 출신이 회사에 온 이유가 뭐겠어? 무슨 뜻이세요? 감시하러 온 거야. 우리를 감시하러. 정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혜를 쳐다봤어요. 저는 군에서 파견된 감찰 요원입니다. 뭐라고? 동철이 놀라며 말했어요. 중령님이 감찰 요원이라고요? 네, 대한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활동을 조사하러 왔어요. 이 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역시 그랬구나. 하지만 이렇게 큰 규모의 불법 폐기물 거래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정혜가 창고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회사 비리가 아니라 국가안보에 관련된 문제예요. 국가안보? 박 부장이 되물었어요. 네, 북한으로 반출되는 화학물질들. 이건 생화학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전무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아래층에서 진짜 경찰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엘리베이터 복구 완료. 지금 올라갑니다. 이 전무의 표정이 다급해졌어요. 젠장, 시간이 없네. 그가 부하들에게 손짓했어요. 빨리 끝내. 이 전무의 명령에 가짜 경찰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하지만 정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철 씨, 박 부장님을 안전한 곳으로. 네, 중령님. 동철이 박 부장의 팔을 잡고 계단 쪽으로 움직였어요. 어디 가려고? 가짜 경찰 중 한 명이 막아서려 했지만 정혜가 순식간에 제압했어요. 팍! 완벽한 태권도 발차기였습니다. 으악! 남자가 벽에 부딪히며 쓰러졌어요. 이런,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었네. 이 전무가 혀를 찼어요. 하지만 상대가 너무 많아. 윤 과장. 그의 말이 맞았어요. 가짜 경찰들과 조폭들을 합치면 10명이 넘었거든요. 그래도 해봐야죠. 정혜가 전투 자세를 취했어요. 박 부장님 같은 무고한 사람을 해치게 둘 수는 없어요. 무고한 사람? 이 전무가 비웃었어요. 박 부장도 공범이야. 3개월 동안 돈을 받고 일했거든. 뭐라고? 정혜가 놀라 박 부장을 쳐다봤어요. 박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박 부장님? 과장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박 부장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모르고 했어요. 그냥 서류 정리라고 해서. 하지만 나중에는 알았겠지? 이 전무가 끼어들었어요. 화학물질이 뭔지, 어디로 가는지 다 알면서도 계속했어. 정혜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박 부장을 완전한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박 부장님, 왜 그러셨어요? 딸 때문이었어요. 박 부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수술비가 필요했어요. 몇 억이나 되는 돈을. 그래서 이 전무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군요.
정혜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달 3천만 원씩 주겠다고 했어요. 박 부장이 계속 말했어요. 그냥 서류만 정리하면 된다고 해서 처음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알았잖아. 이 전무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도 계속했어. 딸을 위해서든 뭐든. 정혜는 박 부장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가족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불법을 저지른 건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박 부장님, 정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씀하세요. 정확히 뭘 하셨는지. 저는 그때 아래층에서 진짜 경찰들의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쿵쿵쿵.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이 전무가 초조해하며 부하들에게 소리쳤어요. 빨리 증거물 다 없애. 하지만 시간이 부족해요, 전무님. 그럼 사람들을 먼저. 이 전무가 정혜를 노려봤어요. 특히 저 여자는 절대 살려둘 수 없어. 왜죠? 정혜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위험한가요? 자네가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이 전무가 권총을 꺼냈어요. 그리고 707 특수부대 출신이라면 더더욱 위험하지. 주변 사람들이 모두 긴장했어요. 동철이 정혜 앞으로 나섰습니다. 중령님, 제가 막을게요. 안 돼요, 동철 씨. 정혜가 동철을 제지했어요. 이건 제가 해결할 문제예요. 하지만 믿어요. 정혜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회사 과장이 아니라 특수부대 중령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전무님, 정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화학물질을 북한으로 보냈죠? 그딴 건 중요하지 않아. 이 전무가 권총을 겨누며 말했어요. 중요한 건 자네가 이 일을 발설하면 안 된다는 거야. 발설이라. 정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모 정보를 상부에 보고했어요. 이 전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혜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었고 실시간으로 군 본부에 전송되고 있어요. 뭐라고? 이 전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실시간 전송이라고? 네, 최신 군용 통신 장비예요. 정혜가 녹음기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국정원과 군 수사기관에서 이 건물로 오고 있을 거예요. 이 전무가 당황한 표정으로 부하들을 쳐다봤어요. 그럼 우리는 끝났어요. 정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순순히 항복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때 검은 양복 남자가 이 전무에게 다가갔어요. 전무님 어떻게 할까요? 도망갈까요? 도망? 이 전무가 비웃었어요. 어디로 도망가? 이미 포위된 건물에서?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쿵쿵쿵.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확성기 소리도 들려왔어요. 건물 안의 모든 사람은 손을 들고 나오세요. 박 부장이 희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끝난 건가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전무가 아직 무기를 들고 있어요. 이 전무는 여전히 권총을 정혜에게 겨누고 있었어요. 윤정혜, 자네 때문에 모든 계획이 망쳤어. 계획이요? 3년 동안 준비한 계획이야. 이 전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북한과의 거래로 수백억을 벌 수 있었는데. 수백억? 동철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었다고요? 그래, 그렇게 큰 돈이었어. 이 전무가 광기 어린 눈으로 말했어요. 이 한 번으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었는데 그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뻔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혜가 차갑게 말했어요. 북한이 그 화학물질로 뭘 할지 뻔하잖아요. 그런 건 내 알 바 아니야. 이 전무가 소리쳤어요. 나는 그냥 돈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혜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회사 전무까지 오르신 분이 그런 생각을? 회사 전무?
이전무가 비웃었어요. 난 평생 남의 밑에서 일만 했어. 이제 내 차례야. 그때 갑자기 창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치익. 화학물질이 새는 소리였어요. 뭔 소리지? 조폭 중 한 명이 창고를 쳐다봤어요. 정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모두 여기서 나가야 해요. 왜요? 화학물질이 공기 중으로 누출되고 있어요. 정혜가 급히 말했어요. 이대로 있으면 다들 중독될 수 있어요. 박 부장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건물에서 나가야 해요. 정혜가 모든 사람을 쳐다봤어요. 이전무님도 포함해서요. 나는 안 가. 이전무가 고집을 부렸어요. 차라리 여기서 죽겠어. 그럼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죽이실 건가요? 정혜가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 부장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딸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면서 정작 자신이 죽으면 딸은 어떻게 돼요? 박 부장이 이전무를 바라봤어요. 전무님,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너도 공범이야. 이전무가 박 부장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도 나랑 같이 죽어야 해. 그때 동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전무님, 그만하세요. 뭐? 저희는 김 회장님 편이에요. 당신과는 다르다고요. 동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중령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요. 너희들도 같은 편 아니야? 아니에요. 동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이 불법을 막으려고 온 거예요. 이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너희들도 나를 배신하는 거야? 배신이 아니라 정의예요. 정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치익. 화학물질 누출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공기 중에 이상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폭 중 한 명이 기침을 하며 쓰러졌어요. 모두 코와 입을 막으세요. 정혜가 재빨리 셔츠를 찢어 얼굴을 가렸어요.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모두 죽어요. 이전무도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체면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이전무님. 정혜가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지금 여기서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살아서 자수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맞아요. 용서? 이전무가 비웃었어요. 누가 날 용서해줘? 나는 이미 돌아갈 곳이 없어. 그때 박 부장이 비틀거리며 이전무에게 다가갔어요. 전무님 제발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면 저는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살려주세요. 박 부장의 진심 어린 말에 이전무의 손이 잠시 흔들렸어요. 박 부장, 저도 잘못했어요. 딸 때문이라고 해서 불법을 저지른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박 부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 젊은 친구들은 죄가 없잖아요. 수진이도 정혜 과장님도 동철도 힘겹게 말했어요. 이전무님, 중령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여기서 죽으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이전무가 망설이고 있을 때 갑자기 창고에서 폭발음이 들려왔어요. 쾅! 화학물질들이 서로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안 돼. 정혜가 소리치며 모든 사람을 계단 쪽으로 밀어냈어요. 지금 당장 대피해야 해요. 이전무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생존 본능이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알았어. 나가자. 모든 사람이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어요. 2층, 1층으로 내려가면서 정혜가 동철에게 소리쳤어요. 동철 씨, 박 부장님 부축해 주세요. 네, 중령님.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진짜 경찰들과 소방관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모두 손 들고 나와. 기다려요. 정혜가 손을 들며 말했어요. 저는 군 감찰요원 윤정의 중령입니다. 경찰관이 놀라며 정혜를 쳐다봤어요. 군 감찰요원이라고요? 네, 신분증 확인해 보세요. 정혜가 특수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지금 즉시 3층을 완전 봉쇄해야 해요.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어요.
소방관이 급히 무전기를 잡았어요. 본부, 화학물질 누출 신고 접수, 즉시 방독면 부대 출동 요청. 그 사이 이전무와 조폭들은 모두 체포되었어요. 이전무, 국가보안법 위반과 화학물질 불법 거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이전무가 수갑을 차면서 정혜를 마지막으로 쳐다봤어요. 윤정혜, 자네가 이겼어. 이긴 게 아니에요. 정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정의가 이긴 거예요. 박 부장도 체포되었지만 정혜가 경찰관에게 말했어요. 박 부장님은 협박에 의한 피해자 성격도 있어요. 그 점 고려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동철이 정혜에게 다가와 격려했어요. 중령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동철아, 너도 수고했어. 정혜가 동철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앞으로는 정당한 일만 하고 살아라. 네, 중령님 꼭 그러겠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수진이 뛰어나왔어요. 과장님 괜찮으세요? 수진 씨, 신고 잘했어요. 정혜가 수진을 안아주었어요. 덕분에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이 계셔서 용기가 났어요. 정혜는 수진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진짜 참교육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무리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3일 후 대한산업본사. 회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3층은 아직 폐쇄되어 있었지만 다른 층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정혜 과장님, 수진이 밝은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뉴스 보셨어요? 이전무가 징역 15년 선고받았대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정혜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박 부장님은 어떻게 됐어요? 집행유예 2년이래요. 변호사님이 정혜 과장님께서 써주신 선처 요청서 때문에 형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박 부장님, 정말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정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죠. 그때 새로 부임한 김신임 부장이 다가왔어요. 정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 부장은 4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앞으로 저희 총무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네요. 좋은 방향으로 달라지겠죠. 정혜가 웃으며 말했어요. 수진 씨 같은 신입사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정말 회사 다니는 게 즐거워요. 그런데 정혜 과장님,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군에서 복귀 명령 같은 건 없으신가요? 정혜가 잠시 침묵했어요. 사실 어제 군 본부에서 연락이 왔었거든요. 임무가 완료되었으니 복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정혜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수진이 정혜에게 다가왔어요. 과장님, 같이 점심 드실래요? 그래요, 가요. 두 사람이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 앉았어요. 평소 박 부장이 자주 오던 곳이었습니다. 과장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요? 과장님은 왜 회사에 오신 거예요? 707특수부대 중령이시면 굳이 이런 곳에. 정혜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수진을 쳐다봤어요. 수진 씨, 군대에서 제가 뭘 했는지 알고 싶어요? 네. 나쁜 사람들을 잡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혜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수진이 놀라며 정혜를 바라봤어요. 제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했죠. 정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군을 떠나고 싶었어요.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진짜 사람다운 감정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오신 거군요. 네, 처음엔 정말 감시 임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혜가 수진을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수진 씨 같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과장님, 수진 씨가 박 부장한테 괴롭힘 당하는 걸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 화는 예전 군대에서 느끼던 정의감과는 달랐어요. 어떻게 다른데요? 더 따뜻했어요. 마치 동생을 지키고 싶은 마음 같은? 수진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정혜를 바라봤어요. 과장님, 저도 과장님을 언니처럼 생각해요. 정말요? 네. 처음엔 무서우셨는데 나중에는 정말 든든하고 따뜻하셨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박 부장이 들어왔어요.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정혜 과장님, 수진 씨. 박 부장이 놀라며 인사했어요. 박 부장님, 안녕하세요. 정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그냥. 괜찮아요. 앉으세요. 박 부장이 망설이다가 자리에 앉았어요. 과장님, 정말 죄송해요. 박 부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특히 수진 씨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박 부장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이해해요. 딸분 때문에 어쩔 수 없으셨던 거죠? 그래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박 부장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정혜가 박 부장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박 부장님, 딸분 수술은 잘 됐다면서요? 네, 다행히 성공했어요. 박 부장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어요. 이제 새 출발이에요. 일주일 후 퇴근 시간. 정혜는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군 본부에서 최종 복귀 명령이 내려왔거든요. 과장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수진이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임무가 끝났으니까요. 정혜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쉬워요. 그때 김 부장이 다가왔어요. 정혜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혹시 민간 기업에서 일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 회사에서 보안 담당 임원으로 모시고 싶은데. 정혜가 잠시 생각해 봤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안 감사합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동철이 들어왔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동철아, 어떻게 지내? 덕분에 새 출발했어요. 동철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김 회장님께서 저희에게 정식 경비업체를 차려주셨어요. 정말? 잘 됐네. 이제 정당한 일만 하면서 살겠습니다. 동철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중령님 덕분에 사람다운 삶이 뭔지 깨달았어요. 정혜가 동철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네, 중령님. 해가 지고 있을 때 정혜와 수진은 회사 앞 공원을 걸었어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수진이 말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과장님에게 이번 일이 어떤 의미였어요? 정혜가 잠시 멈춰 섰어요. 글쎄요. 진짜 힘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진짜 힘이요? 네, 예전엔 힘이 강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을 이기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 정혜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깨달았어요. 진짜 힘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거라는 걸.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 씨를 지키고 박 부장님을 이해하고 동철이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 그게 진짜 힘이었어요.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 정혜가 수진을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진짜 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나온다는 것도요. 수진이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였어요. 수진 씨,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요. 정혜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착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요. 네, 꼭 그럴게요. 그리고 혹시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정혜가 명함을 꺼내 수진에게 건넸어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달려올게요. 수진이 명함을 소중히 받았어요. 과장님, 정말 감사해요. 과장님 덕분에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몰라요. 저도 수진 씨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정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두 사람이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을 때
정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정혜 중령님, 군 본부입니다. 네. 혹시 민간에서 계속 근무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정혜가 놀라며 수진을 쳐다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혜 중령님 같은 분이 민간에서 활동하시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물론 군과의 연락은 계속 유지하면서요. 정혜가 수진의 기대 어린 눈빛을 봤어요. 조금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물론입니다. 천천히 결정하세요. 전화를 끊은 정혜에게 수진이 물었어요. 과장님, 혹시?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정혜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뭐요? 앞으로도 계속 약한 사람들을 지킬 거예요. 그게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의 의무니까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과장님,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미 되었어요. 정혜가 수진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신고할 용기를 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사람이에요. 석양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상사가 신입 비서를 함부로 대한 그날, 건물에 들이닥친 조폭들 때문에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진짜 중요한 걸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힘없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진짜 힘이라는 것. 그리고 그 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 커진다는 것을. 정혜와 수진은 손을 잡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갔어요. 6개월 후 대한산업본사 1층 로비. 정혜 대리님. 익숙한 목소리에 정혜가 돌아봤어요. 수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오늘 면접 어땠어요? 합격했어요. 수진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드디어 대리로 승진이에요. 정혜는 민간 보안 컨설턴트로 새 출발을 했고 대한산업의 보안 고문으로도 일하고 있었어요. 축하해요. 정말 잘했어요. 대리님 덕분이에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6개월 전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눈치만 보는 신입사원이었을 거예요. 그때 멀리서 박 부장이 다가왔어요. 많이 밝아진 얼굴이었습니다. 정혜 대리님, 수진 씨. 박 부장님, 딸분은 어떠세요? 정혜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완전히 회복됐어요. 박 부장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제가 새로 시작한 사회봉사단체도 잘 되고 있고요. 박 부장은 출소 후 청소년 상담 봉사활동을 시작했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모든 게 그날 덕분이에요. 박 부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혜 대리님이 진짜 용기가 뭔지 보여주셨거든요. 그때 동철이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나타났어요. 중령님, 아니 대리님. 동철아, 일은 잘 돼가? 네. 저희 경비업체가 이제 서울 전역으로 확장됐어요. 동철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당하게 돈을 벌고 있어요. 네 사람이 로비 카페에 앉았어요. 그런데 대리님, 수진이 궁금한 듯 물었어요. 후회는 없으세요? 군대 그만두신 거? 후회? 정혜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로비에는 평범한 직장인들이 오가고 있었고 모두들 바쁘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전혀 없어요. 정혜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오히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왜요? 예전엔 멀리서 큰 악을 막는 일을 했다면 지금은 가까이서 작은 선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박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작은 것부터 바뀌어야 큰 것도 바뀌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혜가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여러분 같은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으니까요. 동철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대리님, 저희에게 정말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가르침? 힘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지키는데 쓰는 거라는 걸요. 수진이 덧붙였어요. 저도 이제 후배들한테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박 부장도 말했어요. 저도 상담 봉사하면서 아이들한테 항상 말해요. 어른이 된다는 건 약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정혜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저희가 더 고맙죠. 수진이 밝게 말했어요. 대리님 덕분에 우리 모두 더 좋은 사람이 됐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6개월 전 그 혼란스러웠던 하루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준 셈이었습니다. 정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집에 가볼까요?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네 사람이 함께 건물을 나서며 걸어갔어요. 정혜가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며 생각했어요. 진짜 참교육은 한 번의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회사에서 상사가 신입 비서를 함부로 대한 그날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우정과 성장의 이야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짜 힘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고, 진짜 용기는 옳은 일을 위해 나서는 것이며, 진짜 행복은 함께 나눌 때 더 커진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작은 용기를 내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